혈압이 정상 범위로 유지되고 있다면, 특히 70세 이상의 나이에 120/80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는 의사의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아야 할 진짜 혈압 관리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최근 미국 의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15,000명이 넘는 노인들이 5년 동안 추적 조사되었고, 그들이 발견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혈압 목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혈압이 완벽하다고 여겨진 노인들은 실제로 심각한 낙상 위험이 28% 더 높았고, 이들의 사망률은 오히려 적당히 높은 혈압을 가진 노인들보다 더 나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영상에서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오래 생존할 수 있는 혈압 범위, 75세 이후의 표준 혈압 목표가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테스트로 치명적인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것입니다. 먼저, 지금 바로 댓글로 나이를 적어주세요. 나이만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65세, 75세, 85세 이상의 분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자에서 일어설 때나 침대에서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꼈다면 어지러움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왜 이 정보가 중요한지 3분 후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 병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78세의 한 환자가 정기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혈압은 145/86이었죠. 의사는 바로 표준 가이드라인을 보고 목표가 130 이하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처방전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약물이 추가되고 또 하나의 약물이 추가됩니다. 6개월 후 그 혈압은 124/78로 아름답게 내려갔습니다. 의사는 기뻐하며 환자에게 골드스타를 수여하고 모두가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서 놓친 부분이 있죠. 바로 그 78세의 환자가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섰을 때 혈압이 124/78에서 56분의 88으로 급격히 떨어진 것입니다. 이때 뇌는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방이 돌고 벽을 잡으려 했지만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갑자기 우리는 혈압 수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골절된 엉덩이, 응급수술, 3주간의 재활,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지는 합병증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독립적인 삶을 잃거나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미국 전역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연구는 몇 달 전에 JAMA 인터넬 메더선에 발표되었고, 이 연구 결과는 아직도 대부분의 의사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간극이 매일 의료 현장에서 생기고 있으며, 그로 인해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직관에 반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큰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의 의학적 사고에 따르면 혈압을 낮추는 것이 더 나은 건강 결과를 가져온다고 여겨졌습니다. 40대와 50대 중년층에게는 이 말이 거의 사실입니다. 혈압을 제어하면 심장마비, 뇌졸중, 신장질환의 예방 효과가 있으며 그 증거는 확고합니다. 그러나 75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이 130에서 145 사이인 노인들이 120 이하로 떨어진 그룹보다 더 긴 수명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더 적은 낙상, 골절, 입원율을 보였으며 인지 기능도 더 좋았습니다. 120/80의 완벽한 혈압을 유지한 그룹은 더 높은 어지러움, 기절, 급성 신장 손상, 그리고 더 높은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것은 혈압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화입니다. 75세 이후에는 혈압 목표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에 따른 혈관의 변화, 느려진 신경 반응, 그리고 약물 대사 변화로 인해 혈압 수치는 더 높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상 혈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혈압 목표를 이해하면서 의사와 함께 건강한 혈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심장과 혈관의 시스템은 점차 변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변화가 아니라 신체의 기능 변화로 인해 혈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왜 혈압 목표가 7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다르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의사들이 혈압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75세 이후에는 혈압 수치가 너무 낮으면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맥경화와 바로레셉터의 기능 저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동맥경화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동맥은 점차 탄력을 잃고 경직됩니다. 새로운 정원 호스와 오래된 호스를 비교해 보세요. 새 호스는 유연하고 쉽게 늘어나지만 오래된 호스는 딱딱해져서 잘 늘어나지 않죠. 우리의 동맥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딱딱해지고 유연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맥경화는 혈액이 동맥을 통해 흐를 때 젊을 때처럼 쉽게 혈압을 흡수하고 순환시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75세 이상에서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높아져야 뇌와 장기들이 제대로 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레셉터 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바로레셉터는 혈관에 있는 작은 센서들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올라갔을 때 이를 감지하고 신속하게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일어날 때나 앉을 때 바로레셉터가 즉각적으로 반응해 심박수를 조절하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반응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 즉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약물 대사 변화입니다. 75세 이상에서는 신장과 간이 약물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말은 즉 혈압 약물이 중년과 같은 용량으로 들어갔을 때 더 강하게 작용하거나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약물이 체내에서 너무 오래 남아 있어 혈압이 너무 낮아지게 만들어 낙상이나 기절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이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JAMA 인터넷 메더선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75세 이상의 15,342명의 성인을 5년 동안 추적하였고 그들이 얻은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은 당뇨, 이전 뇌졸중,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분들이었으며 다양한 수준의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수축기 혈압을 기준으로 참가자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추적하였습니다. 하나는 120 이하, 다른 하나는 120에서 130 사이, 또 다른 것은 130에서 140 사이, 140에서 150 사이, 마지막으로 150 이상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130에서 140 사이의 혈압 그룹이 가장 낮은 사망률을 기록했으며 120 이하의 혈압을 유지한 그룹은 심각한 낙상의 위험이 28% 높았습니다. 그들은 급성 신장 손상도 더 많이 겪었고 전반적인 사망률도 14%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반면 150 이상의 고혈압을 가진 그룹은 예상대로 뇌졸중과 심혈관 사건이 더 많았지만 120 이하의 낮은 혈압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혈압은 너무 낮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완벽한 혈압에 대한 관념이 사실은 고령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5세 이상에서는 너무 낮은 혈압보다는 적당히 높은 혈압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혈압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130에서 145 사이의 수축기 혈압이 긴 생존과 더 나은 삶의 질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 범위가 가장 안전한 범위이며 낮은 혈압을 목표로 삼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혈압 수치를 다루는 데 있어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혈압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120/80이라는 수치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은 분명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혈압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혈압 관리의 중요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혈압을 꾸준히 체크해 보세요. 만약 아직 혈압 측정기를 구입하지 않으셨다면 약국에서 약 $30에 판매되는 간단한 혈압 측정기를 구입하세요. 이 기계는 매우 정확하고 사용하기 쉽습니다. 집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그 수치를 기록해 보세요. 최소 2주 동안 같은 시간에 측정하여 그 패턴을 확인하면 내 혈압 상태가 평균적으로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립성 혈압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이 테스트는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평평한 곳에 눕고 5분 동안 가만히 쉬세요. 그 후 누운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해 놓습니다. 이제 일어날 때 바로 다시 혈압을 측정하세요. 만약 수축기 혈압이 20포인트 이상 떨어지거나 이완기 혈압이 10포인트 이상 떨어지면 이는 기립성 저혈압을 의미하며 혈압 약물이 너무 강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는 약물 조정이나 다른 치료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상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증상이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지러움, 피로감, 집중력 저하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혈압이 너무 낮아져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의 용량을 다시 검토해 보세요. 네 번째, 의사와 혈압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세요. 의사에게 혈압 목표에 대해 정확히 물어보세요. 단순히 120/80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또한 집에서 기록한 혈압 수치와 기립성 혈압 측정 결과를 가져가서 의사와 논의하세요. 의사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혈압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혈압 약물의 부작용이 있다면 이를 꼭 말하세요. 혈압 약물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면 의사에게 이를 솔직하게 전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약물의 부작용을 그냥 참고 지내지만 약물의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약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충분히 대화하여 여러분에게 적합한 혈압 약물을 찾아보세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혈압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45세의 중년과 85세 이상의 고령자는 혈압 목표가 전혀 달라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 혈압 목표가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130에서 145 사이의 수축기 혈압을 가진 노인들이 120 이하로 낮추는 것보다 더 긴 생존과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120 이하의 혈압은 낙상, 신장 손상, 그리고 뇌졸중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150 이상이 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므로 적정 범위에서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의 건강 상태와 나이를 고려한 맞춤형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 혈압 목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적당히 높은 혈압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혈압 관리법을 찾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혈압 수치를 관리하는 것 이상의 것을 배웠습니다. 이 정보는 단지 혈압 수치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혈압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건강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혈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더 많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었고 의사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은 치료 방법을 찾는 데 있어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얻은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65세 이상의 친구나 가족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면
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제 혈압 관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고 혈압 관리가 개인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루었듯 혈압 목표는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만약 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꼭 의사와 이 정보를 공유하여 여러분에게 적합한 혈압 목표를 찾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3가지 보충제와 쓸모없는 보충제들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보충제 산업에서 다루는 미신적인 주장에 대해 제가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정확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항상 연구 기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정보를 얻었다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구독하고 새로운 영상에서 또 만나요.